다음 상담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스프링 이즈 커밍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 기업은행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10,000원이고요. 비중을 10% 가지고 계셨고 장기로 가져갈까 해서 작년에 샀는데요. 실적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장기로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네요. 기업은행의 흐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기업은행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네. 장기 투자에 대해서 괜찮냐고 물어보신 부분이 저는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해도 되느냐? 장기 투자를 내가 만약에 한다면 가장 우선 고려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장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요? 네. 글쎄요. 첫 번째 장기 투자에 대한 기간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이건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1년이 장기 투자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쵸. 어떤 사람은 5년 이상 하는 게 장기 투자라 생각하는 거니까 질문하신 분께서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는 그 기간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에 부합되는 돈인지를 봐야 되겠죠. 내가 이 돈 없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야 되거나 나중에 돈이 필요한데 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장기 투자에 부합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 괜찮냐라고 물어본 거의 전제 조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간에 대한 문제, 자금 성격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된 상태에서 저한테 질문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셨구나. 네. 이 부분을 이제 저는 이제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체크가 되면 그 다음에는 가격입니다. 비싸게 산 다음에 가면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쌌을 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맞아요. 아무리 중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좋을 때는 악재가 많아야 될까요? 투자 심리가 망가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투자 심리가 호전될 때 해야 될까요? 내가 매수를 하는 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해요. 네네네. 그런데 싸게 사야 돼요. 싸게 그럼 투자 사려면- 심리가 망가졌을 때 해야 됩니까? 아니면 투자 심리가 살아날 때 해야 됩니까? 망가졌을 때. 지금 투자 심리가 망가진 것 같아요? 아니면 호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살아나고 호전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장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면 안 되죠. 지금은 단기 매매, 좀 중장기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로서 적당한 가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식으로 질문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애초에. 출발 자체가. 이거에 대한 네. 고민이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빠져 있으면 뭐 한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그냥 내 감정을 그냥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습관화가 되면 나중에 이제 피 봅니다. 피를 본다고. 피 본다고요. 어떠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느낌대로 툭툭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그 부분 좀 찍어준 거예요. 일단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자면 네. 투자 기간에 대해서는 한 2년 정도 보고 계신다라고 네. 답을 해주셨고요.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비자금. 비자금. 2년이라는 기간이라면 네. 저는 지금 시점에 장기 투자는 반대 의견입니다. 반대예요. 2년인. 예, 2년이라면. 만약에 진짜 장기 투자를 할 거라면 네. 차라리 지금 반도체는 괜찮아요.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과 관련된 게 지금보다 2년 뒤에는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반도체를 장기 투자하는 건 찬성 의견입니다. 대신 등락 붙이면 있겠지만 그게 훨씬 더 높은 성과가 나올 거고 기업은행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은행에 대한 비전을 좋게 보거나 아니면 배당을 모르고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거는 배당 수익률이라는 거는 신저가 나왔을 때 사는 게 좋죠. 어차피 배당 목적인 건데. 그래서 저는 단기 거래의 의견을 드립니다. 중장기, 장기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지금 성격에 저는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2년 내가 투자하고 싶다면 기다리세요. 기업은행 신저가 나올 때. 신저가 나오거나 은행들도 전저점 깨졌었을 때. 폭락이 또 한 번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다 보면은. 차라리 그때 언론부터 시작해서 완전 최악 상황이었을 때 2200 깨졌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것처럼 그때 하세요. 아니면 배당 목적으로 하실 거라면. 그 의견을 좀 드리겠고 지금은 거래해야 됩니다. 가격 놓고 매매하는 가격. 그래서 하단 가격으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가격, 밴드의 하단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격은 9,500원이 되는 거고 위쪽으로는 한 11,3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11,300원, 9,500원에 대한 중장기 매매. 위로 올라올수록 파는 거고 아래로 올수록 매수하는 건데 아마 저 정도 가격이 되면은 다른 주식들도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냥 가격은 제가 알려드리지만
그냥 큰 좀 욕심 안 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 보통 전문가님께서는 장기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보세요? 전문가님 개인적으로. 저는 기간을 정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로 기다리는 게 있어요. 가격? 가격인데 그 전에. 가격이라는 거에 꽂히면은 가격 기간 전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가 한 7,000원 떨어진다. 사야 될 가격 미리 다 정해놔요. 네네. 그럼 그 가격이 오게 되면 사야 될 이유만 찾아요. 또 그때 상황만 보고. 그래서 그쵸, 저는 그쵸. 보통 가격을 중요하게 보기는 하는데 삼성전자의 중요한 가격,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중요한 가격, LG 에너지 솔루션 중요한 가격을 바라보는데 그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용 청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또 포인트예요. 신용 청산. 신용 청산한테 강제로 청산다 해야 돼요. 신용 청산되면은 보통 첫 번째 하고 이제 두 번째 하고 이제 보통 세 번째 마디마다 약간 좀 다른데 제가 뭐 방송하다 보면 갑자기 조회수가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겁먹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한 두세 번 정도 반복되면 조회수가 반 토막 정도 나요. 조회수가. 왜 그러냐면 지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같은 얘기 반복하고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다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호재 나올 때마다 주식을 좀 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구간을 가는 거고. 장기 투자의 첫 번째 조건은 가격인데 반드시 신용 청산을 동반한 가격이어야 됩니다. 신용 청산. 주위에 반토막 난 사람 있는지 보고서 장기 투자 여부 결정하세요. 주위에 장기 투자한 사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반토막 난 거 보고서 매수할 생각하라고. 내 주위에 반토막 나는 사람이 없다. 기다리세요. 그리고 걔가 이자 못 내가지고 강제 청산 당했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주위에서 얼굴이 조금 약간 바뀔 겁니다. 평상시보다. 기다리세요. 그때 사는 거예요. 그때 사는 거예요. 장기 투자하실 거라면. 그래야 돈 벌어요. 그래야지 자본주의 그래야 자본주의 잡아먹히지도 않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시장 좋아지잖아요. 네. 이때는 이제 오히려 좀 호재 나오는 거나 좀 거래량 없이 막 동반되고 조금씩 회수할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살아남아요. 이쪽 업계는. 조금은 차가운 것 같기는 하지만.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워렌 버핏도 얘기하지만 네. 감정 싹 빼야 됩니다. 맞아요. 네, 주식시장에서 감정 내보는 순간 잡아먹혀요. 네, 자. 감정 빼야 돼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싹 감정 빼시고 조금 더 냉철하게 내 종목들과 또 내 투자 성향을 다시 한번 좀 마음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 투자를 좀 조언을 드렸고요. 아래쪽으로는 9,500원, 위쪽으로는 11,300원의 가격 라인도 같이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